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어셈블리 환경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이니까요. 어셈블리 환경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방법, 기타 어셈블리 환경에서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될 명령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작업에 편리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자, 어셈블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 만들기, 어셈블리, 설계로 들어오면 됩니다. 어셈블리는 조립 환경이죠. 물론 어셈블리 환경에서 단순 조립뿐만 아니라 이런 공정 계획이나 NC 모델, 몰드 레이아웃 이런 복잡한 설계를 또 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한글판은 어셈블리 설계고요. 영문판을 쓰신다 그러면 어셈블리 디자인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주시고 기본 템플릿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만들어 놓은 사용자 정의 템플릿을 골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셈블리 환경에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될 내용은 이 모델 탭에 있는 컴포넌트 그룹입니다. 그래서 단품이나 서브 어셈블리를 불러올 때는 여기 어셈블, 그렇죠? A를 누르면 됩니다. 단축키 A입니다. 그 외에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할 때 이용하게 되는 이 create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부품을 반복적으로 조립할 때 쓰는 이 반복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 복사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가지 명령들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배우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품이나 그러니까 하나의 단품이나 또는 서브 어셈블리를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조립 환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내용은 요거 있죠. 세 개 아이콘 중에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 거는 컴포넌트를 수동으로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요 세 번째 거는 나중에 제가 메커니즘을 강의할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PTC 크레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조립뿐만 아니라 메커니즘하고 연동해서의 조립 개념도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까지 다 설명하다 그러면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 있죠.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나중에 메커니즘 강의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외에 이제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수업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셈블리 환경에서 요거 있죠. 트리. 그렇죠? 트리에서 특히 배치 폴더를 켜놓으시면 어떤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조립을 했는지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있어요. 새로 만들기, 어셈블리, 설계로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름 주시면 되겠죠. 기본 템플릿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정해 놓은 그 기본 템플릿 파일을 쓰는 겁니다. 어셈블리라고 그러면 mmks asm 디자인 그건데요. 이걸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여기서 여러분이 따로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mmks asm 디자인 요거를 기본 템플릿으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 템플릿 체크하고 하면 그거를 템플릿으로 쓸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확인 누르죠.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창을 닫고 다시 한번 새로 누르기 해보죠. 그러면 자동으로 번호가 1번 2번 이렇게 첨가될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금방 했던 이름 그대로 1번 또 줘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단품이나 어셈블리에서도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았지만 메모리에 그 기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되지 않는 항목 지우기, 요걸 이용해서 꼭 지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새로 만들기, 어셈블리에서 설계로 들어왔는데 초기 이름 1로 줬습니다. 확인. 근데 저장을 하지 않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억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주면, 그렇죠? 얘가 에러를 발생합니다. 사용 중이라고 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현상이 뜬다 그러면 표시되지 않은 항목, 이 습관적으로 이걸 누르셔가지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을 겁니다.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이름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름을 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뭐 피스톤 RC이다 그러면 그냥 피스톤 이렇게 써버리면, 물론 확장자 가지고도 이게 어떤 파일인지 알 수 있지만은 보통 파일 이름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RC라든지 이름을 붙여주면
이게 어셈블리 파일이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름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게끔 독특한 이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취소하고요. 저는 새로 어셈블리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테스트 아세이라고 하죠. 확인 누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단품 설계할 때하고는 좀 다른 환경을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생성 데이터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컴포넌트, 그 위에 뭐 기준이나 서피스나 수정자라든지 모델 이런 것들은 거의 단품 환경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크레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카티아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품 설계 환경이랑 어셈블리 설계 환경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프로그램들 있죠. 뭐 NX라든지 인벤트라든지 아니면 특히 PTC 크레오 같은 경우는 어셈블리 환경에서도 단품 명령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서 독특한 개념이라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PTC 크레오에서 제가 단품 설계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와 바디 간의 연산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환경에서 바디와 바디 간의 어떤 연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다른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셈블리 환경으로 들어오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 여러 컴포넌트 그룹입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A,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으로 하이 단품이나 하이 어셈블리를 생성하는 create 생성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부품을 재배치할 때 쓰는 반복 기능이 있고요. 대칭 복사 있습니다. 그 외에 유연화 상당히 독특한 기능입니다. 플렉시블 컴포넌트 작업, 단품과 단품 간의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 외에 재구성, 자, 이런 명령들을 주로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외부에서 한번 단품을 하나 가져와 보죠. 그럴 때 요거 누르면 됩니다. A, 그리고 작업 디렉터리 어셈블리 컴포넌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간단하게 박스 하나 가져와 보죠. 열기 하면 이런 식으로 부품을 가져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거 있죠. 3D 드래그 여기에 표시됩니다. 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RGB라고 그러죠. 레드, 그린, 블루. 레드가 X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축. 그린, 녹색이죠. Y축. 그렇죠? 그리고 Z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GB 이렇게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보죠. RGB라고 그랬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R, X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린, 녹색, Y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 쓰는 거고요. 블루, 여기는 Z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R, 요거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할 때. 그래서 B, 녹색, 요거는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 블루, 얘는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 그 다음 가운데 동그라미 있죠. 얘는 그냥 드래그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3D 드래그 요거 자주 쓰니까 요거 잘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게 눌러 꺼져 있으면 안 보이게 되겠죠. 다시 켜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 잘 켜가지고 기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배치, 이동, 각종 옵션, 유연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업을 해나가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환경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첫 번째 불러온 부품은 어셈블리의 평면과 단품이 가지고 있는 평면을 일치된 상태로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동에서 기본값 얘 딱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단품이 가지고 있는 라이트 면이랑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트 면이 일치되는 거고요. 탑이랑 탑이 일치되는 거고 프론트랑 프론트가 일치됩니다. 결국은 원점이랑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단품의 원점이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부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져온 부품은 반드시 기본값으로 기준 부품으로 기준 위치 어셈블리와 동일한 위치에 맞춰놓고 작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완전 정의가 됩니다. 완전 정의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완전 정의. 그렇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주황색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노란색인가요 주황색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완전 구속이 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보통 이제 창을 이렇게 두 개 별도로 열어놓고 작업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A라는 부품이 있고 여기는 B라는 부품을 서로 같이 보면서 조립을 구속을 그걸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꺼버리면 여기서 안 보이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켜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품이 하나 이렇게 어셈블리 환경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열어보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죠. 자, 요 환경입니다. 요거 망치 비슷한 거 있죠? 네. 망치하고 드라이브가 있는 요거 누르시면, 자, 한번 해보죠. 누르고 트리필더에서 배치 폴더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체크해 놓죠. 일반적으로 확인.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배치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아, 이 어셈블리, 이 단품 또는 서브 어셈블리에 어떤 배치 구속을 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찍으시고 요거 있죠, 정의 편집 누르시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치해 보면 기본적으로 해놓은 게 보이시죠. 필요 없다 그러면 우클릭 삭제하시고 다시 또 원하는 구속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부품이니까 기본 값으로 해놓고 확인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어셈블리 환경으로 들어갈 건데, 그럼 새로 만들기 어셈블리 설계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이름은 될 수 있으면 독특한 이름을 주시는데 뭐 언더바 아세이라든지 언더바 어셈블리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게끔 어셈블리라는 용어를 꼭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으로 들어오면 특히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은 이 컴포넌트 그룹이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배치와 관련된 여러가지 항목들이 뜨게 됩니다. 그렇죠? 컴포넌트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아이콘하고 두 번째 아이콘이고, 특히 두 번째 아이콘 컴포넌트를 수동으로 배치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수동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뭐 부품과 부품 간의 평행, 일치, 그렇죠? 즉 각도, 뭐 여러가지 구속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여기 플레이스먼트 배치 또는 여기서 여러분이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또 구속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다시 편집 상태로 들어가 보시면 요거 누르면 됩니다. 컴포넌트 배치, 정의 편집 있죠. 단품이라고 그러면 단품 설계 환경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어셈블리 환경에서의 단품을 정의 편집으로 열면 단품을 배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컴포넌트 리플레이스먼트래요. 플레이스먼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치 폴더는 될 수 있으면 보이게 해놓고 작업하시다 보면 어떤 단품, 어떤 서브 어셈블리에 어떤 게 걸려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요. 이 단품이나 또는 서브 어셈블리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찍으시고요. 요거 활성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죠. 얘가 비활성화되어 있고 얘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황은 이 단품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 보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셈블리를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물론 단품이나 서브 어셈블리를 별도로 열어서 작업하고 싶다면 열기 하시면 되고요. 비활성화 그리고 숨기는 거, 다시 보이게 하는 거, 그렇죠? 요거는 뭐가 될까요? 여러 개의 부품이 있다 그러면 해당 부품만 딱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요거는 뭘까요? 해당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을 다 보이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도 틈틈이 좀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